일본에서 탈출한 뒤 청와대에 무엇을 전달했기에 일본 열도가 숨죽이는 걸까? 유튜버 중에 많은 분이 아시는 롯본기 교수라는 분이 있고, 이분은 일본에 자신의 기반이 모두 있지만 일본의 파렴치한 속성을 알리고 친일파에 적대적인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넷 우익들의 공격과 일본 사회에 보이지 않는 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일본을 탈출하여 귀국하신 분인데, 이분이 화폐에 새겨진 인물을 설명하며 합리적인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청와대에 청원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세계 국가들은 화폐 인물을 선정할 때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이를 정하고 모범으로 세우는데, 한국은 이와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청원글도 읽어보고 방송 내용도 보고 참 좋은 내용 같아서 영상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폈다는 건 아시죠? 이름을 바꾸게 하고 한글 사용을 제한하고 신사참배라는 것도 강요했고, 정기를 빼앗겠다고 주요 산 정상에 새말뚝도 박았는데 아직도 가끔 발견되곤 합니다. 궁궐을 허물고 총독부 건물을 지었습니다. 일제가 청산되지 않고 일제강점기 부역을 하면서 기득권을 누린 이들은 해방 후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롯본기 교수 주장은 이들 친일파가 일본의 의지를 받아 화폐 인물을 선정할 때 의기를 높일 인물은 배제하거나 같이 절하하고, 독립운동, 국난 국복에 업적을 쌓은 분은 상대적으로 또 배제한 결과가 현재 화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달려가 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반론의 여지는 있지만 그보다는 수긍되는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5만원짜리 화폐에 심사임당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유명하긴 한데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사실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지금 100원짜리 동전에 계시는 이순신 장군께서 5만원권의 주인공이 되신다면 5만원권이 훨씬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이 500원 동전의 주인공입니다. 그 학보다도 이순신 장군께서 가치가 낮은 이상한 모습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500원 화폐에 계시다가 100원짜리 동전으로 강등된 모습이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 1592년에 일본 식민지가 될 뻔한 나라를 구하신 분을 나도 모르게 함부로 대하고 있었고 자각 없이 살아온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청원글 링크는 첫 댓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한국을 지배하고 싶은 일본 유정자들은 부들부들 떨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나라를 좀먹는 친일파는 그 수가 줄어들고 그 세력이 국민에 파고들어 허튼 짓을 못하게 합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면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공론화하는 작업을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의롭고 민족 정기가 살아있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다 보니 영상이 너무 짧아 추가로 영상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한일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한일 군사력 비교라든지 이런 유튜브 영상이 제법 됩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한일 간 전쟁이 나면 나이를 불문하고 일본과는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습니다만, 한국이 일본을 이길 거라는 의견은 불과 1년 전인 아베의 무역보복 당시까지만 해도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를 자처하는 유튜버도, 대학 강단에서 군사학을 강의하는 교수도 한국이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최근엔 한국이 이길 것이다 또는 일본의 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태도를 바꾸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본 하면 무조건 적고 들어가던 분들이 한국의 힘을 제대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면 될까요? 한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죠. 끈질기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와 관련해 일본 함대가 도발하려 근처까지 오면 우리 전투기가 독도로 날아가서 머물 시간은
채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본토나 일본 본토에서 한국과 일본을 치기 위해 전투기가 날아가 작전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작전 반경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35B라는 수직 이착륙기가 있고 이를 탑재한 준항모가 있고 이지스함이나 초계기 등 정찰 자산에서 우리 해군을 압도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해군력에서 우위에 있기 위해선 미국처럼 레이더 탐지 범위 밖에서 육지를 타격할 함정과 미사일이 있을 때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먼 바다에서 때리는 이유는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이더에 잡히고 좌표가 찍히면 미사일의 집중 표적이 됩니다. 일본 군함이 한국에게는 그런 위치입니다. 육지와 함대, 전투기, 초계기, 경보기, 정찰기에 탑재된 레이더에 잡히면 그걸로 일본 함정은 수명이 다 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일반 탄도미사일은 높이 발사되어 떨어지지만 한국 순항미사일은 바다의 경우 수평선에 근접해 타격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에 위치한 일본 함정의 방공 방어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한국 순항미사일의 표적이 되면 표적이 이동하는 것을 따라가며 타격하는 능력 때문에 도망도 가기 어렵습니다. 일본 자체도 가까운데 한국 본토와 가까운 바다에서 일본 함정은 그닥 걱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잠수함은 나름 염려해야 하는데 잠수함 운용 능력은 한국이 세계 제1입니다. 이는 이미 다국적군 연합훈련에서 검증된 일입니다. 일본 해군력이 한국을 압도한다는 말은 해군끼리만 싸웠을 때 군함의 질이나 수로 보아 일본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논리죠. 해군은 해군끼리 싸우고 공군은 공군끼리 싸우고 육군은 육군끼리 싸운다. 이런 해괴한 전투 양상을 설명하며 한국이 일본에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공격할 미사일이 없습니다. 개발하던 미사일 사업도 최근 중단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기준 최소 2000기 이상이 일본 본토를 강타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일본 주요 군사 경제시설은 30분 이내에 기능을 상실합니다. 남은 것은 육군밖에 없는데 상대가 되겠습니까? 한국과 일본인 속성 중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한국인은 깊이 있는 분석에 다소 강하지 못합니다. 대신 대략적인 분석을 통한 결정력과 판단력은 뛰어납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깊이 있는 분석에 뛰어납니다. 빠른 분석이 아니라 긴 시간 축적된 자료로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나 결정력과 판단력에서 많이 뒤떨어집니다. 일본의 과거 역사를 보면 왕이나 성주가 잡히면 그 휘하 백성은 저항 없이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입니다. 일본인의 오래된 생존 방식입니다. 한국은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더라도 백성이 의병을 일으켜 저항을 합니다. 주인의식과 저항정신이 지나치게 강한 민족이 한국인입니다. 그 정신 때문에 반만년을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새끼 밥 먹기 힘들 때부터 보릿고개라는 어려움을 숙명처럼 안고 살던 시기에도 시위를 하고 그것도 대규모 시위를 했고 매우 끈질기게 시위를 통해 저항을 합니다. 특히 정치적 부정행위에 대해 매우 민감한 민족입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나는 하와이로 보냈고 하와이로 간 이승만을 국부라며 추앙하던 박근혜는 서울구치소에서 애국운동을 나불거리며 최순실이 쓴 나는 누구인가를 정독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위문화 특징은 대규모로 모이고 폭력과 약탈이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자극하지 않으면 목소리와 깃발 그리고 촛불과 피켓 정해진 길을 따라 행진하고 마무리합니다.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도 시위는 그칠 줄 몰랐고 시위대의 피해를 본 상점이나 가정은 없습니다. 체류탄이 사용되지 않는 시위대는 마무리로 주변 상권에 큰 도움을 줍니다. 뉴스에서 보는 약탈과 방화, 총격전, 한국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조리한 권력,
상대적으로 강한 힘에 저항하는 한국인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주제가 아닌데 하다보니 길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